출판 기념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출판기념회 사회를 맡게 됐고요. 수원에 위치한 자산인권센터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안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저희 사무실에서는 박 대리님 전화가 오면은 출동 전화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맨날 전화 오면은 나 천막이 뜯겼다, 나 지금 뭐 얻어맞고 있다, 뭐 이럴 때 곧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로 매일 달려갔었는데요. 오늘 역시도 또 이 긴급한 일에 출동 콜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더 많은 이야기들 뒤에 있으신 분들이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오늘 간단히 저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예전부터 많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저희한테도 원고를 막 보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책으로 엮여 나왔는지 저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땀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사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책을 출판한 5월의 봄 출판사 대표님 저 뒤에 와 계시니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촐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요. 박종태 대리가 삼성전자 앞에서 2년이 넘도록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천막농성 자리에 항상 함께 해 주신 분이고요. 첫 번째 순서로는 공성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박종태 전 대리님 그리고 이 카페 데스크에 서신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사실 저는 참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모름지기 출판 기념회라고 하면 책을 지은 이에 대해서 정말 큰 축하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려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삼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제목이 환상이듯이 저는 이 환상이란 말을 삼성의 민낯, 삼성의 환부라고 대치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민낯과 환부가 이렇게까지 뚜렷하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삼성을 위하는 것이고 삼성의 환부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의 도리어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삼성에 대해서 약 32년 전 아주 어린 시절에 환상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처음으로 TV, 컬러 TV가 삼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진 것은 20대 학창 시절에 그 환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30살이 넘어서 시작한 시민운동에서 그 삼성에 대한 환상이 아주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치를 하면서 박종태 대리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박 대리님을 만났을 때는 저보다 한 10년 이상 연장자인 줄 알았어요. 하도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해서 머리숱이 적어서 빠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록 창조한국당이 당세도 약하고 또 당대표인 저도 무명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박종태님과 또 그 이전에 박종태, 그 이후에 박종태님 같은 그런 부당하고 억울한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인 시위를 통해서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삼성이 정말 환골 탈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박종태님 꼭 복직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나름대로 대한민국 사회는 삼성에 대한 환상을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그게 환상의 나라가 아니라 환장할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이렇게 삼성을 만들었는데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은 23년 동안 일해도 이렇게 내팽개쳐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순서는 굿바이 삼성의 저자이시고요. 전남대 김성봉 교수님 모시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만 이렇게 출몰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 이종만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저쪽부터 김성환 선생님까지 풍산 오수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호의호식 하는 인간입니다. 배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거리의 철학자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제 인생은 정말 학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제주도에서 숨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오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의례적인 일에는 가능한 나서지 않고 그 다음에 부질없는 조직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께 여러 번 통화를 하고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안 가겠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축사하실 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저도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수소문을 해보았는데 공교롭게도 오실 만한 분들 가운데서는 선약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고 또 삼성이 좀 무섭기는 무서운 동아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게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보적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이상하게 삼성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굳이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걸 저도 이제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좀 얽히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싫은데 왔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왔으니까 이제 부탁 말씀을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군더더기 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는 누누이 이제 말씀드려왔던 거지만 이명박 박근혜를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치 권력의 어떤 그 헤게모니라고 하는 건 이미 끝났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마지막 남은 환상, 여기 지금 환상이지만 환상이 지금 이제 이행하는 거잖아요. 박정희에 대한 환상이 박근혜를 통해서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깨질 거고 그 이후에 남는 건 이제 우리 사회에 실제로 지배하는 건 자본은 권력일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똑같이 군부독재라고 하더라도 모든 군인이나 권력자인은 아닌 것처럼 똑같이 다 자본가라고 하더라도 그 자본가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권력은 본질적으로 집중돼야만 권력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집중된 자본 권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건이고 또는 삼성이고 그걸 어떻게 깰까라고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철학책이나 파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런 언어로 얘기해서 그걸 어떻게 깰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인데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 역시 뭐 여기저기 뭐 시민단체 직접 이제 일선에서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일단 학벌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제 정당 활동도 해왔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표적을 정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의제가 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의제가 되는 것이 뭐냐, 본질적인 어떤 표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누가 보아도 이렇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정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흔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걸 이상하게 자꾸만 돌아가요. 그걸 두고 돌아가서 운동하는 걸 보면 어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을 드는 데까지 있는 거 아니? 아 이게 운동가들의 어떤 이게 운동을 다양하게 벌려야지
벌려야지. 운동 자체를 위해서는 비효율적인데 그게 이렇게 전선을 다양하게 벌리는 것이.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그게 효율적이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개 이렇게 벌려야지 이렇게 저기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단체도 생기고 이런저런 조직도 생기고 이런저런 자리도 생기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향해서 연대하고 집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이 박사님께서 여러 해 동안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머리가 나빠질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어지간하면 심리적으로 또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으실 것 같은데 사람이 얼마나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시달렸으면 그 병원 신세를 져야만 되겠습니까? 그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거 생각하면 참 너무 힘든 일인데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요. 예. 저처럼 이렇게 초야에 숨어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굳이 그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나 아주 집중된 힘을 낼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내야지만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뭐 이부업생수하고 해결되는 문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건 수십 년 동안의 운동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여러 해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삼성 불매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민주노총에서부터 이제 다 오셨고 이제 정당에서도 오시고 진보신당에서는 안 오셨네요. 연락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제 오셨습니까? 근데 상에서 좀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어떻든 불매운동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너무 많이 이거 온갖 걸 다 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한두 개의 금융사를 타겟으로 삼아서 아니 얼마나 좋아요. 저 가게 앞에 저 스티커 우리 만들어 가지고 삼성 카드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감상적인 덕담하러 온 건 아니고요. 멀리 온 까닭은 제발 좀 불매운동을 하십시다. 그걸 위해서 네트워킹 합시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여기 정혜정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박정현 선생님이 삽니다. 백날 도덕적인 얘기 해봤자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하나의 김아무개 회장이 실형 선고받는 거 보고 약간 겁먹잖아요. 우리가 썩어 빠진 사법부보다 못한 게 뭡니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운동한답시고 진보랍시고 왔다 갔다 설렁거리고 다니지만 썩어 빠진 사법부보다 못한 게 어디예요? 그거 생각하면 좀 분노가 됩니다. 말이 떨리네요, 제가.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들, 김 선생님부터 다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앞으로 같이 연대를 하더라도 그냥 그런 뭔가 명확한 표적이 없으면 너무 죄송하지만 감상적이고 소모적이고 우리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 뿐 결과 또는 결실 없이 세월이 가면서 결국은 이거리만 얘네들 백날 떠들어봐라 아무것도 안 커봤는다 이 현실은 바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발 삼성카드 안 받습니다. 이거 스티커부터 만듭시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 나라를 보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 한 기업을 이렇게 상대로 싸움을 하면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이렇게 좀 공성경 대표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이 자리 중에 먼저 일어나셔 주셔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책 나오면서 정말 고생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환상이라는 것 제목처럼 한 남자에 대한 환상을 갖고 결혼하셨는데 해고 2년이 넘도록 뜨개질의 전성기육에 정말 힘들게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종태님과 함께 사시고 계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진짜 가장 고생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 한 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집에 갈 때 버스 택시 번호판을 외우는 이 남자한테 홀딱 반해서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직접 사모님께서 뜨신 그 수세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함께 어렵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도와야겠구나, 함께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축사로는요, 삼성지의 각종 소송 관련 담당과 자문을 좀 맡고 계십니다. 권영국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모시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선생님 오시니까 일어나죠. 이쪽에 예, 어려운 거 해주셔가지고 모두 같이 일어나서 우선은 아까 소개드린 권영국 변호사님 이야기 듣고 이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얘기를 하려면 앉아서 일단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에 한 40페이지 남기고 읽었는데 책이 일단은 대단히 그 쉬운 문체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대단히 잘 넘어가고 있는 게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작가님의 글이 굉장히 쉽게 써져서 상당히 여러 사람이 익혀질 수 있겠다라는 게 저는 제일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왜 환상일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미지,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환상을 주고 있느냐 이런 의미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얘기처럼 나도 삼성을 물건을 쓰고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휴대폰을 꺼냈는데 다행히 이건 아이폰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폰이라고 그러면 좋으냐 그런 갈등이 있죠. 저도 삼성 하면 사실은 재판을 뭔가 맡을 때 일단 그 다른 회사의 소송을 맡을 때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일단 멈칫합니다. 이게 내가 맡을 사건일 수 있느냐 아니냐를 사실은 내부적으로 점검을 좀 하게 돼요. 물론 그 점검 때문에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곳이 삼성이라는 데를 알고 있죠. 현대는 그냥 하자 그러면 그냥 해요. 근데 삼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고 있죠. 그리고 이 책이 나왔을 때 이게 어디 비슷한 책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아마 그 도요타의 어둠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본인이 쓴 책은 아니고 무슨 하여튼 잡지사 같은 출판사에서 르포 작가가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해서 쓴 글인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도요타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
그것을 그 내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든 노동자들에 대한 일일이 인터뷰를 하면서 토요타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 속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삼성에 대한 이미지 역시 지금 이제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로봇들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곳인지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도 80년대 회사를 다녔고 또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해고를 전 2번을 당했는데 이렇게까지 잔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이제 자기가 바른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또는 문제의식을 얘기하려고 할 때 격리시키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고열을 짜내듯이 이미 생산의 업무 강도라는 노동 강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 책에서 보면 그게 시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임산부 여직원들이 10여 명이 거의 줄줄이 그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유산을 하고 있는 그 현실, 이게 삼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접하니까 이게 얼마나 혹독한 곳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나는 끝까지 간다 이 표현을 쓴 게 있어요. 나는 끝까지 간다. 왜? 나는 떳떳하니까. 진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나도 삼성하고 제대로 한번 싸움을 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있는 그 해고된 당사자가 끝까지 간다. 그 한 사람이 그 거대한 삼성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마 동료들에 대한, 동료를 사랑합니까? 네,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협의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게 아마 지금 박종태 대리를 있게 해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협의위원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조조정도 막습니다. 그 협의위원 한 사람의 힘으로 실제로 자기 사업부서에 2009년인가 한 1년 동안 그 구조조정이 없다라는 확인을 받아내기도 하죠. 그리고 노동강도가 너무 세니까 이 노동강도를 조절합니다. 부서장 붙어가지고 실제로 노동조합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끝까지 간다. 아마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할 수는 없는데 이 사실은 삼성에서 가장 악질적인 부분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들 그룹에서 배제되는 이제 배제를 할 때 대단히 잔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이마트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느꼈던 부분인데 자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순종적인 인간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감시하고 하는 건 하지만 일단 낙인이 찍히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그 노래가 딱 생각이 났어요. 죽도록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삼성이라는 곳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설프게 그냥 삼성에 대해서 뭔가 지원한다 이런 형태로 싸움을 하면 결국 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삼성 노동 감시라는 단체를 만들고 저도 거기 일원으로 들어와 있긴 한데 사실은 이 지역 그 거리 때문에 제대로 잘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역사는 또는 이
이제 삼성을 우리는 대단히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불매운동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민주노총에서 불매운동 여러 번 해가지고 계속 실패해서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삼성 노동자들 또는 삼성 직원들이 삼성을 깰 수 없는 조직이다 또는 이길 수 없는 조직이다 거대한 괴물이다 이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이상은 사실은 삼성 노동자들이 감히 싸울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것도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마트가 사실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근데 무너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그러한 정도의 잔인한 거의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또 동료를 감시하죠. 이 동료를 통해서 감시하는 체계 이게 거의 뭐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는 대단히 비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허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저는 보는데 여하튼 이 환상이 바로 그 환상을 깨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철 변호사가 쓴 글이 상부 구조를 다루었다고 하면 이 환상은 노동자들의 그 삶, 노동자들의 땀, 노동자들의 고통 그것을 본인이 겪고 했던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이 많이 다 다루어지지 못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면 사실 이제 박종철 대리는 정규직으로서의 자기 고통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의 고통이 이 정도라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또 어떨까에 대한 의문이 또 한편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환상을 깨는 작업에서 이 책이 아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을 내는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책이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작가분과 또 당사자에게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다고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노회찬 의원님 모셨는데 자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금 어려운 걸음이신데 백기환 선생님 모셨으니까 간단하게 축사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회찬 나와요.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맞추려고 했었는데 박래전 동지가 인권 사람 중심 그림을 만들었다고 그 물어 갔는데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서 말하는 건 세 번째예요. 12시에는 뭐 자동차 하는 회사가 뭐지? 현대 그 자동차 본사 앞에 가서 뭘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왔는데 사람을 안방에다 모시지 않고 사람방에 모신다든가 이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또 사람이 안방을 모셨으면 주인은 아랫목에 앉고 손님은 윗목에 앉으면 이것도 사람 아니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큰 건물에서 모시지 않고 빈 바닥에 이렇게 깔려놓고 비를 맞게 해? 이럴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서에 따르면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아닌 것을 짐승이다 빗댔거든요. 어떻게 빗대느냐? 쥐, 센쥐라고 그러기도 하고 돼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개,
개새끼라고 그런다. 이 현대는 이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비닐을 바닥에서 이렇게 밖에 내쳐 개새끼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무튼 이거 축하해요. 어디 가서 우리 박동지 이거 가져드리기 위하여. 근데 여기 환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나하고 같이 왔던 우리 연구소의 젊은이가 이 환상이라고 제목을 달한 것은 아무래도 삼성에 대한 환상을 얘기하는 것 같다. 아 그래서 참 제목 잘 달았네 그랬어. 근데 아직 나 책을 못 봤어요. 권 변호사 이거 봤어? 벌써 책을 봤다고? 한마디만 더 할게. 여러분 혹시 산에 올라다녀 봤죠? 네. 요즘 올라다니면 진달래가 그 산띠 아래 이렇게 많이 그 피긴 피었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면 바위밖에 없어. 근데 요만한 틈새에 진달래가 딱 뿌리를 내려갖고 꽃을 피우는데 딱 하나만 피웠어. 너무 꼭대기이기 때문에 볼나비도 못 올라와. 어? 그런데 그 산봉우리 그 요만한 구석에다가서 흙도 없어. 뿌리를 내려온 그 진달래 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작가들도 알았나? 작가 있으면 많이 몰라? 나 말해줄게. 강사를 낼 거지? 이따 술 한잔. 오늘 우리말로 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애털이라고 그러죠? 애자는 학문평이에요. 밖에란 말이야. 혼자단 말이야. 근데 애자를 빼면 털은 뭐냐게 주인이라고 해. 산꼭대기 요만한 틈새에 뿌리를 내는 진달래 꽃 한 송이 이게 온 산의 주인이라고 해. 우리 박동지 삼성의 주인이야. 이 책이 입증했어. 우리 박동지한테 손뼉 한번 줍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소주도 먹고 삼성의 주인이니까. 축하해요. 예, 오늘 뒤풀이는 박대리님이 소시대로 해야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요 또 어렵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예,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또 여러 가지 구초를 많이 겪으셨는데요. 김부정이랑 노회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귀한 자리에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정치인 출판 기념회하고 겹쳤는데 제가 여기 묻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쪽 축사를 포기하고 왔습니다. 예, 아마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여기 보니까 뭐 우리 박중태 대리 이외에도 우리 이상호 기자님 또 우리 김성환 위원장 뭐 또 다 계시지만 주로 이제 삼성하고 이러저러한 관계 속에서 싸웠던 분들인데 공통점이 있다면 일단은 다 패배했다는 겁니다. 저는 전투에서 졌다는 걸 시인합니다. 이 책도 어떤 의미에서 그 패배의 기록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굳이 책까지 낸 것은 또 제목에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지휘까지 이렇게 대리라고 이렇게 명기하는 것은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전투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의의 다짐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뭐 감히 우리 박종철 동지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일본 놈하고 싸웠는데 저는 만주에서 폼나게 말 타고 다니면서 싸웠고 우리 박종태 동지는 바로 적진에서 바로 이 조선 한반도 내에서 더 힘든 여건 속에서 더 오랫동안 싸워왔다는 점이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제민주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경제민주화는 꼭 삼성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민주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이 헌법이 보장한 여러 질서를 갖다가 수용하지 않는 속에서 그 법률 몇 가지 고친데서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삼성이 헌법 위에 있기 때문에 삼성에 딸려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헌법을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헌법 밖에 위치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사나운 개를 다루는 법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사나운 개와 사람이 함께 살려면 사나운 개를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묶어둬야 됩니다. 죽이지도 않고 묶어놓지도 않고 내버려둘 때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개와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도 개에 대해서 개를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삼성과 고용 피고용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가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직 이 땅에 사람을 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이러저러한 다른 처지에서 또 어찌 보면 더 힘들게 싸워왔지만은 우리 박종태 대리의 이 투쟁이 오늘 이 출판을 기회로 해서 더 원숙한 투쟁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무르익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그 길에 저도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 이렇게 참 피맺힌 기록을 출판하기를 또 결심해준 우리 박재영 대표 그리고 또 이걸 기록으로 또 한편의 문학으로 이렇게 남긴 우리 김순천 작가께도 감사의 인사 고맙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실 분도요 똑같이 또 힘든 일을 삼성에 바꾸셨는데요. 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 모시고 축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허재영 기자 옆에서 취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 대단히 좀 내람되게 느끼고요. 다만 그 박종태 씨가 저보다 한 살 정도 많은 줄 알았더니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고로 저희 고발뉴스에서 연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랑 되게 비슷한 점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책상에서 혼자 이렇게 아까 외톨이처럼 그 면접수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진 보셨을지 몰라요. 저는 그 사진이 일제시대 때 참혹하게 우리 독립운동가를 처형하던 일본 놈들 그 사진 있잖아요. 그만큼이나 대단히 각인돼서 다가왔거든요. 소스라치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같은 나이,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또한 한 4년 이상 MBC에서 그런 시절을 겪었거든요. 저는 한때 되게 잘 나가는 기자였거든요. 근데 삼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서 그 사진 속에 우리 박종태 친구처럼 저도 이렇게 혼자서 컴퓨터 앞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방치된 시간을 한 4년 겪었어요. 그러면서 왜 삼성과 싸웠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쳐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 여기 우리 박종태 친구라고 얘기는 친구예요. 근데 정말 저도 사실은 되게 소송을 60번 겪으면서도 삼성에만 졌어요. 근데 늘 어떻게 너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냐고 하는데 사실 속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반 미치광이거든요. 저는 제가 쓴 책을 못 읽어봤어요. 당장 익스파이드한 책을 썼는데 아직 못 읽어봤어요. 읽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박종태 친구도 아마 이 책을 읽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삼성과 싸웠던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대단히 정서 불안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미쳤다가 돌아왔거나 아직 못 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시대 자본이 결국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다가 결국 미쳐가게 하는 우리 이 시대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삼성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삼성과 가장 접점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신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쳐서 완전 돌아버리지 않고 정신력으로 버티고 살아남아서 이렇게 기록을 우리한테 동시대인들한테
전해줬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경외감 그리고 정말 고맙다는 말을 친구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 친구가 겪었던 고통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 시대인가 함께 공유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작품을 우리한테 안겨줬다 하는 측면에서 정말 친구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악수를 청하고 싶습니다. 언론이 뭐 사람 미치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언론이거든요. 우리 허재현 씨도 그러겠지만 주로 저 같은 경우 20년째 기자질 하면서 늘 만나는 분들이 제보자인데 그분들 대부분 미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안 만나면 미쳐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근데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이 혼자서 말할 데가 없어서 사실 보통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론이 불행하게 그만큼의 공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같이 우리가 운동장을 만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친구로서 이 친구의 생존기 이제 앞으로 이제 박종태는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 책이 나왔으니까 축하한다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얘기된 게 환상이란 책 제목과 박종태님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드시지만 아주 어렸을 때 그 20대 때 사진 보니까 꽃미남이셨어요. 다시 복직해서 저는 꽃미남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순서가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앞에는 축사, 뒤에는 연대사입니다. 이제부터 연대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백혈병, 반도체 공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젊은 노동자들이 죽었고, 에버랜드에서 사육사를 꿈꾸던 젊은 여성이 죽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 또 유산을 했고 했는데 삼성은 그 책임을 항상 개인의 과실로만 돌립니다. 이 사건 역시도 사실 개인의 과실로 넘어갈 사건이었는데 너무 피해자가 많았고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직면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반올림 이종란 동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사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는지 이런 거 연대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제가 뭐 특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해보자 분이시잖아요. 삼성전자에서 그 일하다가 그 딸이 백혈병으로 죽고 그 진상규명을 외쳤던 아버지가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 했었던 얘기가 삼성에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삼성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연한 가치를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했다가 해고되신 분이 박종태님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더 잘 연대를 해야 되는데 해고 싸움 하는 동안에 좀 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왠지 되게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 만큼 제가 이 환상이라는 책 저희 반올림에서 정말 좀 저도 열심히 읽고요. 그리고 뭐 반올림 뭐 카페나 트윗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책의 소중한 가치를 얘기하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정말 앞으로 더 많은 연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연대는 책을 많이 사시는 것도 있지만 책을 읽고 꼭 서평을 좀 인터넷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온라인 서점이든 이런데 이제 서평을 좀 남겨주시면 그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도 하니까 오늘 꼭 그 삼성 불매와 더불어 서평 남기기 운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산재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계신 권동희 노무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 별로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전에서 그 일을 마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대전에서 그 KTX를 타려고 하는데 그 가시는 분이 8분 후에는 일반 열차로 갈 수 있는데 굳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여튼 빨리 가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2002년도에 민주노총 수원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삼성의 노동자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때 이분이 저는 그 당시 삼성 잘 몰랐었고, 근데 너무 자기가 이제 삼성에서 그 당하는 그 처우가 열받는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다 저희 민주노총에.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모자를 탁 벗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다 밀고 자기 너무 열받아가지고 머리를 밀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받는 그 불이익한 처우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박종태 씨가 당했던 그 텅 빈 그 방에서 혼자 앉아서 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10년이 아니고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삼성생명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그 정리해고라든지 구조적인 그 거부하고 우울증이 걸린 노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 예전에 있었던 민주노총 법률에 나와서 산재 소송을 했었는데, 그분이 저희랑 해서 그때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해서 2002년도 발병 때부터 해서 지금 10년이 넘게 아직도 그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안장애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박종태 씨를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 받았어요. 아,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건이 사실 산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력을 했지만은 아직은 이제 결과가 못 봤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 박종태 씨가 여러 번 우는 모습도 많이 봤었고, 혹시 이 사람이, 저는 그래요, 이 병을 잘 알기 때문에 죽을까봐 자살하고 이런 걱정 너무 많이 들었었고,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너무너무 심한 병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 책의 서두에 박종태 씨가, 권동희 노무사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을 겪어야 발생하는 병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강압과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병이 발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소송을 이기겠다는 그 자신감은 좀 있어요 아직은. 그리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연대할 수 있는 건 사실 최선을 다해서 산재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것, 그것이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연대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그 빨간 줄을 그으면서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아직 박종태 씨의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읽을 때 마음은 박종태 씨의 입장에서 읽는 게 아니고 저는 삼성 관리자 입장에서 또는 저희랑 싸우는 광정 변호사 입장에서 읽고 있어요. 우리가 더 잘 입증을 하고 더 잘 싸워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꼭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책이 사실은 박종태 대리의 저는 뭔가 토해내고, 우리는 그 이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치유를 같이 하러 온 자리인 것 같아요. 좀 더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그래서 남아있는 힘든 싸움에 함께 가겠다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또 한 분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데요. 삼성 본관에 가면 항상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삼성 일반노조 김성원 위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행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시다가 남편분을 만나가지고 8년째, 올해가 8년 되는 날이에요. 8년째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지금은 단순한 유족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얘기합니다. 활동가가 됐다고. 정혜정 씨를 좀 힘찬 박수를 좀. 저는 그 삼성의 문호조 경영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성의 문호조 경영은 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문호조 경영 유지를 위해서 미행 감시하고 도감 청하고 위치 추적하고 감금하고 사회적 범죄 행위로 유지되는 것이 문호조 경영입니다. 근데 그 문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들만 그렇게 탄압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 행정관청, 경찰서 정보과, 경찰청 정보과, 국정원, 심지어 보안사까지 유기적인 정보 교류를 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회적 범죄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유지되는 무노조 경영하에서 삼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저희들은 그 비참하다 생각합니다. 삼성 일반 노조가 그 삼성 계열사 앞에서 마이크 잡고 떠들면서 얘기하는 것은 삼성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민주노조 건설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삼성 노동자들이 임금도 많이 받고 근로조건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럼 인간다운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단연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현장 노동자들 많았는데 아직도 400시간, 450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무노조 경영하에서 백혈병으로 재생불량성 빈혈로 삼성 반도체뿐만 아니라 SDI 전기, 삼성전자 계열사에서 일하다 병 걸린 노동자들이 어디 기대고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거는 개인 질병이다 그러면은 현장 노동자들, 그 가족들은 개인 질병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고 나서야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야 아, 내 남편의 죽음이, 내 딸의 죽음이 이건 억울한 죽음이었다, 산업재해가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병뿐만 아니라 2005년도 제1모직의 그 김도경 씨는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산재 인정을 못 받고 반시물수가 돼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삼성 SDI의 그 정기훈 차장입니다. 현직 차장이. 그 차장도 대동맥 증후로 쓰러졌는데 발목을 절단하고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억울함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죠. 노사협의회가 있지만 그 노사협의회는 저희들은 단언코 얘기하고 인사과 하소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조조정을 한다. 삼성 백혈병 문제, 그다음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장례식장에 위문 한번, 그리고 진상 규명을 통한 노력 한번, 단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놈들입니다. 오히려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바로 삼성이 얘기하는 무노조 경영의 실체라는 거예요.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지만은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삼성이 대가. 이거는 뭐 삼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삼성은 안 돼 라는 패배의식이 젖어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삼성 노동자들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왜소한 거죠. 너무나 왜소하고 너무 힘이 없고. 그렇지만 삼성이 삼성 노동자들한테 자행하고 있는 그 범죄적인 그 행위들, 무노조 경영을 위한 인권 유린, 그리고 사생활 침해, 심지어는 부인까지 공황 장애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이 현실들. 그러니까 이 현실들을 이거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의 정면을 부탁해라. 피하지 말고. 제가 그 누차 그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꾸자, 변혁하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삼성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운동권이든 시민사회단체든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 삼성 무노조 경영 노동자 탄압에 대해서 논평을 쓴다거나 성명서라도 발표한 그 단체나 진보 정당은 거의 없지 않았는가,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삼성을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을 인간 중심의, 노동 중심의 사회로 바꾸자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 안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다치고 죽어나가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처럼 해고돼서 세상 밖에 나와서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세상이라면 이건 너무 절망스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그 싸움들을 좀 같이 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천안의 온양 반도체, 삼성 SDI, 울산 삼성 SDI, 거제도까지 이렇게 좀 집회를 좀 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과거에는 참 많은 달라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앞에서 집회하면은 우리가 집회하고 우리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번에 집회할 때는 현장 노동자들이 경비하라고 차 기름값 하라고 돈 대주고 끝나고 나서 밥 사주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아이고 회사의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퇴근 후에 내 돈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회사에서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이유가 없다.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은 거기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물론 제가 만나는 노동자들이 소수의 노동자들이 하더라도 그렇게 삼성 노동자들도 변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희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문호조 경영을 해서 온갖 권력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짓누른다 하더라도 단순히 삼성 사원이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로서 자존심과 자기의 권리의식을 느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싸움을 각계각층에서 해오고 있다는 거죠. 박정태 씨가 글을 쓰고 백혈병 피해 유족이 단지 피해 유족이 아니라 삼성의 문호조 경영, 삼성 백혈병 문제, 그리고 반올림의 서적시 마찬가지고 또 노무사라든가 변호사들께서 마찬가지 이런 힘들이 삼성 노동자들한테 힘을 주고 이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멀지 않은 세월에 삼성의 문호조 경영 아무리 미행감시하고 도감청을 하고 또 위치 추적을 하고 그리고 삼성이 매수하는 것이 언론사라든가 판검사라든가 이런 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나 노동계 인사도 매수를 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현장 노동자들이 그리고 밖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힘들이 모아져 가지고 반드시 조만간에 삼성 촛불 이슈의 심장에 삼성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자 깃발이 반드시 꽂힐 거라고 저는 박정태 대리가 쓴 환상이라는 책에 연대사에 맞춰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속칭 필드에서 싸우시고 있는 분이라 정말 말씀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삼성의 노동조합이 생긴 거 다들 아시나요? 네. 2011년 7월에 생겨서 이제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의 노동조합에 물론 박종태에 대해서 가입을 하셨고요. 노동조합이 생기면 아까 말했던 미행, 감시, 도청. 근데 제가 만난 이 삼성 노조분들은 삼성이 미행을 하면 도리어 따라가서 되미행을 하고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는 이런 깡을 좀 보여주시는 분들인데요. 삼성 노조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대표로 여기 금속 노조에도 집단 가입하셨는데요. 삼성 지회 박원우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박종태 동지라고 하겠습니다. 박종태 동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내조를 아주 잘해 주시는 또 우리 사모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작가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에 다니면서 노동자들이 바른 말을 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대응이 징계 등의 해고라든지 그렇게 무지하게 탄압을 줘가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의 공통점, 노동자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해고, 우리 박종태 동지께서도 해고가 된 지 한 2년 5개월이 됐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장소를 항상 들락날락 거립니다. 첫 번째, 병원입니다. 병원이고요. 두 번째, 법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집회 장소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반인으로서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울지 마. 우는 거야? 눈물은 아니고 눈이 좀 따가워서. 일반 사람들은 법원을 한 달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일생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솔직히 거기를 다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4번씩은 일주일에 평균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합니다. 예. 이게 삼성 악질 자본에 지금 맞서서 지금 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한 1년 전에 여름에 우리 박중태 동지 그 반교사연에서 원직복직, 해고 원직복직을 위해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제 애들 7살짜리, 5살짜리의 손을 잡고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이 걸쳐져 있는 데서 같이 연대도 하고 그 어린애들 손잡고 투쟁도 외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렇게 해고가 돼서 탄압을 받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박중태 동지가 굴하지 않고 그 당당한 표정에서 당당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힘이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노동자들에게 좀 에너지를 실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지금 의무화 제가 노동조합을 이제 우리가 지금 2년째 이제 설립한 지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의무화 책임감이 너무나도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백혈병 유가족분들도 계시고 그러시지만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약 좀 다짐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삼성에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진짜 강한 정신력 무장이 돼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용기 잃지 않고 삼성에 수십만의 노동자를 대표를 해서 민주노조를 사수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랑을 안 하시네요. 지금 최초로 삼성에서 공문도 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노조의 저희 성과라고 보고요. 또 홍보 말씀을 빼먹으셨어요. 5월 10일 날 삼성노조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데 30여 건의 재판 소송비 저 뒤에 보이시면 2천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박중태님의 소송비도 하면 4천만 원이 되겠죠. 예, 그렇게 저희 그 소송 비용 마련, 재판을 비용 마련 주점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집에 가시다가 책도 한 권씩 챙기시고 주점 티켓도 같이 좀 챙기셔서 마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긴 시간 기다리시던 오늘의 주인공분이시죠. 박중태님과 김순청 작가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제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환상처럼 느끼게 됐습니다. 삼성에서는 명확히 전달을 그리고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워드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내빈님과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출판 기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작가님, 한국 작가의 김순천 작가님과 오르본 출판사인 박재은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더불어 트위터를 보고 참석하신 시민 그리고 공무원 노조께서도 소개를 못했지만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23년 동안에 이건희가 자칭 초인류라고 하는 기업을 대기업에 아니 삼성전자에 청춘을 엉돌리네요. 사실은 다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뿐만 아니라 먼저 떠나야만 했던 선후배 동료들 또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을 떠날 때 가장 억울한 것은 삼성에 대한 불신과 반감 그리고 적을 머리에 두고 떠나야 하는 동료들의 애처한 모습을 봐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 회장에 대해 나쁜 경영자라고만 익히 알고 있을 뿐 왜 나쁜 경영자며 왜 나쁜 기업가이며 왜 오만한 기업가인지 세밀히 그 내용을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23년간 현장에서 작업자로서 엔지니어로서 노조를 개최하는 어영 협의회인 삼성전자 한가족 협의회 부의사부 사부 대표로서 역임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노동 탄압과 인권 유린을 자행한 것을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아니 피드백을 인사나 삼성의 부회장, 최지성 사장, 이재용, 법무팀, 이건희한테도 메일을 보내서 문호조에 대한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호조의 한계는 진입장벽, 그 실체를 다시 한번 넘지 못하고 깨달아 왔던 것입니다. 삼성 노무관리의 그 어느 누구도 부정을 부정이라고 긍정을 긍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분노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가슴 깊숙이 멍들어 갔습니다. 일부 부도덕한 경영자들은 부하 직원들을 목적 달성에 이르게 하는 말 못하는 기계로 녹이 쓸면 버리는 하나의 도구로만 취급해 온 것 같습니다. 이에 제가 재직 중에 부당징계 관련 최지성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됐으며 한가족 협의회 면접 박탈 관련하여 사원대표를 상대로 노동 탄압과 인권 유린에 대해 역사상 최초로 재직 중에 사원이 큰바위 얼굴에 대고 고소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해상은 이상호 기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빈 책상 왕따를 시켰고 충분한 법적 절차 없이 회사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다음날 뭐가 들었는지 강제 해고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무관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제가 이 책을 꼭 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해고 진실과 이 회장의 이중적 노무관리를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 나름대로 최근까지 책의 출간 그날까지 다방면으로 플랜을 세워 출간하게 이르게 됐습니다. 비록 제가 쓴 이 환상의 자선이지만 삼성 안에 동료들이 겪고 있는 현 실정이며 넓게는 우리 노동자들의 고충과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하기 싫지만 박근혜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자서전에 대한 내용을 필독 정독하셔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노동자 입장에서 현 노동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셔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거듭 요청합니다. 사실 이 책에 방금 연대사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 담지 못한 녹취록 사실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언급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 회장 존립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 그리고 우리 동료와 가족 그리고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의 존립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이제라도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고자 전원복지 삼성노조를 인정하시고 이 회장은 상생과 소통을 통하여 이 회장이 때늦은 후회일 수도 있지만 미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영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슴속으로 살아나는 우리 분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원고를 네. 아니 이거 읽지 마시고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얼른 찍을게요. 네. 출판 기념회에서 이렇게 시키는 사람 처음 봤네요.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예, 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순천 작가님 말씀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셔서 그게 하나는 없는데요. 안 들려요. 제가 여기 왔는데 우리 종태 선생님 그렇게 목소리가 큰지 몰랐어요. 저 인터뷰할 때 맨날 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안 낼 수 없게 만드셨어요. 네.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한 문제를 한번 리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꼭지 하나 이제 삼성에 대한 거를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굉장히 일반적인 삼성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런 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도 나중에 책으로 실기는 또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 그 맨 앞에 그 내용을 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 결단이 자기가 발언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태 선생님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정태 선생님이 사실은 굉장히 그 소송이라든지 삼성과의 싸움에서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매달린 게 자서전 쓰기였어요. 왜냐하면 자서전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당신이 겪었던 거, 그 선생님이 겪었던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가져왔어요. 엄청난 많은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녹취록도 저에게 주시고 소중한 건 많고 사실은 책이라고 하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또 부족한 거는 제가 그 일반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또 안 돼가지고 정태선한테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인 이야기가 또 내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다 법적으로도 다 지고 유일하게 이제 자서전만 남아서 원래 혼자 이거를 너무나 열렬히 했기 때문에 3개월을 혼자 쓰셨어요. 사실은 저기 자서전을 그거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개인적인 감정과 뭐가 다 결합이 돼가지고 책으로는 출판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했고 또 그 자료로만 안 돼가지고 이제 계속 인터뷰를 몇 번에 걸쳐서 해가지고 결합시켜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조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되게 놀란 게 그동안 저는 이제 김용철 씨의 그 삼성을 생각한다 그런 그 상층부의 이야기와 그다음 투쟁하고 계신 김성환 선생님의 제가 책도 읽었거든요. 그리고 박미경 씨가 쓴 것도 읽었고 근데 이제 그런 싸우는 분들의 이야기가 중심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정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성 안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를 깊게 굉장히 접한 것 같아요. 보면은 하얀 방에 끊임없이 불려가가지고 정리해고의 대상이 어떤 특별한 문제 사원만이 아니라 일반 사원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것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성은 해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공고사직 하면서 뭐 고가도 뭐 낮게 줘버리고 막 이러면서 해고를 시키고 어떤 좀 약간 저항적인 그 사원은 그냥 여행도 보내버리고 여행 보내서 그 빈자리를 이제 갔다 오면 다 없애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데는 아웃소싱 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집단적으로 다른 부서로 그 이전을 시키고 이런 어떤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한 그리고 어떤 싸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잘 하고요. 근데 조재 선생님이 협의원이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협의원을 하면서 또 이제 삼성에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협의원 내용들 구조적인가 뭐 이런 그런 안 들어줬어요. 계속 다른 핑계를 대면서 지연을 시켰거든요. 근데 정태 선생님이 그걸 끝까지 했다고 그러셨어요. 왜 끝까지 했냐면은 사원들이 실망할까 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 자기조차 그거를 그냥 포기를 했을 때 얼마나 사원들이 절망을 하겠냐. 이래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런 열정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셨어요. 막 회사 사람들과 높은 분들과 이렇게 맞장구 뜨면서 싸우면서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이렇게 싸워내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일반 분들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삼성 안에 계신 분들, 일반 사원들 그 사원들에게 많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당했던 것들이 아마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책 서두에 보면은 대폭본으로 문자 온 이야기들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책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꼭 책 읽어서 서평으로 보답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이고요. 우리 박 대리님 해고 싸워한 지 오래됐는데 이런 해고 소송의 문제점과 앞으로 얼마만큼 저희가 더 같이 싸워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금속노조 송영석 변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출판기념회에 와서 이렇게 착하시고 좋은 두 분이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이렇게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해고 소송을 결합을 하면서 박종태 대리의 얘기를 많이 좀 듣고 했었는데 워낙 너무 좀 인간적으로 좀 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과할 정도로 너무 인간적인 분이었고 그래서 아마 해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로자 협의위원입니까? 거기 이제 위원으로 당선이 이제 그것도 직선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셨는데 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여성 근로자분들이 이제 유산을 당하거나 뭐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노동조합 회사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로자위원 부서 대표 맡고 있는 박종태 대리를 찾아가서 그러면은 열심히 이제 띄워줬거든요. 띄워주고 그다음에 또 어떤 회사의 관리자가 메일로 도대체 너희들이란 인간들은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야지만이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들이냐 막 이렇게 그러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격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포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박종태 대리가 항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그래서 근로자위원 성과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상을 받아야 됩니다. 상을 받아요. 다른 근로자위원들 많이 이제 그런 걸 하더라고요. 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상담 일지 만드듯이 업무 보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다른 근로자위원들은 이렇게 듬성듬성 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박종태 대리는 빽빽해요. 거기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어려운 얘기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그렇게 근로자위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온 것은 이제 근로자위원을 이제 면직시키게
사실은 이제 삼성을 통해서 이제 면직이 됐는데 그 주체가 이제 근로자 협의체라는 이유로 삼성은 뒤로 한 발 빠지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과정이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된 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삼성은 뭐 준비를 하였습니다. 해고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넌지시 관리자를 통해서 만나서 좀 잘 좀 해보지 그래 하면서 그러면 문제 제기하고 이것이 실행되도록 하는 활동이 왜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면 또 관리자를 또 바꿔서 또 얘기를 하고 또 바꿔서 얘기를 하고 센터장을 만났다가 부서장이 왔다가 뭐 팀장이 왔다가 뭐 본부장이 왔다가 뭐 아무튼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에 그 관리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게 만드는 거에 한 인간을 갖다가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이 하는 것이 자료를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만 이제 확보를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유리한 자료를 빼서 박종태 대리가 이 큰 틀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좀 왜곡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쭉 하면서 브라질 출장 몸을 아픈 사람을 이제 브라질 출장을 보냈는데 과거에는 브라질 출장이나 해외 출장을 가면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협의가 이제 됐던 과정이 있었고 박종태 대리도 당연히 그 협의를 요구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랐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누구는 약속했는데 이렇게 이제 부장 만나서 얘기하면 약속했는데 그 다음 날 또 그룹장 만나면 또 다른 거예요. 또 팀장 만나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치게 하면서 징계 사유를 만들어서 감봉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동조합 만든다는데 노동조합 진짜 만들 거냐 막 하면서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면서 계속 병원 다니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또 갑자기 출장 대상자도 아니었는데 출장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또 러시아 출장을 가죠.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 책상에다가 약 봉지 다 꺼내놓고 나 이런 사람이고 해외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저히 그러면 갈 수 없다. 한마디로 그거죠. 해외 출장을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받아오기 전에는 그 업무 상 지시를 따라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 이후에 그 항의를 한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고 회고까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나 거대한 벽을 만나면 사실 삼성이 좀 잘해요. 이제 그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유리한 것들을 장악을 하고 하는 인력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아까 권혁 의원님도 말했지만 쉽지는 않아요. 성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그런 원인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벽을 만나서 우리가 너무 기가 차면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눈물만 흐를 수밖에 없는데 박종태 대리께서 이제 책을 출간을 했다, 책을 보내주고 싶다 연락을 해서 며칠 전에 이제 책을 받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너지지 않고 삼성이라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런 담쟁이처럼 다시 일어서는 박종태 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뵙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좀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혹시 이 책 출판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 박 대리님이 사인 연습을 좀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마지막에 책 사인 좀 받아가시고 삼성에서 아까 권 변호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노동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목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박종태 대리의 싸움에 그리고 삼성 노동자들의 싸움
싸움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삼성이 크다는 거, 거대한 벽이란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항상 삼성과 싸우는 사람들 응원하고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